이어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의 두 번째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명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일 관계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 포럼이 서울신문과 그리고 주니지 동경신문 공동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참석을 안 해주셨지만은 고노 요헤이 전 중요한 의장께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것은 오늘의 포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일본 측 참석자 여러분들과 같이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기조연설의 기회를 준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마 저희가 최근에 주일본 대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좀 솔직히 얘기해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제가 저희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제 몇 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전쟁, 즉 해방 이후 이듬해 출생했기 때문에 전후 세대로서는 처음 주일 대사로 임명돼서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처음 해외 여행을 한 나라도 일본이었고 또 외교관이 돼서 제일 첫 번 근무한 부임지도 동경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한일 양국이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가장 가까운 나라 또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일본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볼수록 제가 느낀 것은 그 한일 양국은 그 외형이 주는 그런 유사성도 매우 크지만은 그만큼 여러 가지 문화 역사적인 인식의 차이점도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호 인식의 차이점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비슷하니까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에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오해를 야기시켜 상호 우호 관계를 해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양국의 세대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격변해온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들여다보고 또 그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 왜 영토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지를 그 역사적으로 사실대로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양국은 각각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할 그런 운명적인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외빈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일 관계를 일의 대수라고도 하고 또 물과 물고기와 같은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한국은 민주화된 성숙한 민주국가로서 일본과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의 지배,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한일 관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적으로 볼 때 한일 양국은 앞서 테라시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에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을 가지고 볼 때 최근에 한일 관계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독도 문제, 또 역사 인식의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쉽게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나라를 다시 찾은 것도 벌써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일 간에 또 일본과 중국 간에 영토와 역사 인식의 문제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불행하게도 과거 국제 정치의 현실적 상황이 막 그렇게 만들었던 점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1951년 그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있는데 이 동조약은 전후 처리를 분명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냉전의 발발, 즉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은 전후 처리에 따른 일본의 책임을 강하게 추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스스로도 전쟁을 야기한 여러 가지 과오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리할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본 것이 한국이었으나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적 협상에는 참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북한이라는 공산 집단의 침략으로 초토화되었고 자신의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전쟁이 끝나고 불과 2, 3년 안에 적대국이었던 미국에 우방이 되었고 그 안에서 일본의 번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후방 기지로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복잡한 한반도의 주변 사정으로 인해서 일본이 가장 먼저 관계를 구축해야만 했던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종전 이후 2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일 간의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영토 문제, 역사 인식의 차이가 그대로 남아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식민 지배와 전쟁이 가해자로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엷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원자 폭탄 피해 등으로 인해 스스로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이 부각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본이 기억하는 역사와 한국이 기억하는 역사와의 그 괴리가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일 간의 갈등이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더 다시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중견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과거와는 달리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자신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고 범세계적 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과거의 그 부의 유산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은 성숙한 국가인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앞을 보지 못하면 더욱 큰 재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과거를 잊는 자는 한쪽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과거에 안주해서 앞을 못 보면 두 눈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일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일 모두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썼는지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한 20년은 넘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항상 저도 공감하는 그런 말이며 앞으로도 계속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 전 1994년이라고 기억합니다만 당시 공로명 주일 대사께서는 그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일 양국의 그 순회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양국 간의 거리를 좁혀서 이 마음의 유대를 두텁게 한다. 일본 말은 그걸 고코로노 기즈나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마음의 유대를 두텁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관계를 저해하는 가시, 도깨라고 그러죠. 가시를 뽑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막 가시를 뽑기 어렵다면 그 가시가 더 이상 깊이 들어가서 곪지 않도록 양국의 지도자들이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적인 감정 그리고 잘못된 애국심이 항상 이러한 한민족 사고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관계는 작년 8월 이후 다소 어려운 국면을 맞았지만은 당시 걱정한 것보다는 빨리 복원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일 간의 그것은 여러 분야에서 각 레벨에서의 민간 교류가 그동안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250만 명이 불과했던 민간 교류가 지금은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각 분야에서 제도적 교류와 협력도 뿌리가 내렸다고 봅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오부지 두 정상 간의 소위 파트너십 선언으로 시작된 문화교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1215년이 됩니다. 그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가 되는데 이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좀 더 큰 설계도를 그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제2의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구성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국 간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한일 양국 국민들은 결코 자제력을 잃은 충돌은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화된 양국 간에는 여론이 정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충돌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양국 지식인들이 해야 할 그런 책무는 민간 레벨에서의 대화, 협력 관계를 가열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역할이 지금은 좀 약해진 한일 양국 간 의원연맹도 시급히 복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각 지방 자치단체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작은 그 개인적 경험에서 볼 때 청소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서 상호 이해 저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그 대학 시절에 학생 교류를 통해서 일본에서 있으면서 동년배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 그런 기억이 평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그 테라시마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 간 그 상호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장학금 지원 제도도 도입해서
이 청소년 간의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소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실질적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두 나라 양국에서 공이 신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한일 관계를 소위 리세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그 한일 회담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정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과감히 매듭지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현안 문제는 남아있겠지만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에 얽매이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에 순번에 따라서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아니면 지방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중일 간에 서로 어떤 부담 없는 정상회담이 이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그 존재감을 볼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여러 가지 미묘한 전략 게임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크게 좌우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그 아시아로의 회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전략적 재균형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유대 강화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물론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지만은 군사 안보적 차원에서는 긴장감이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가 중화주의 부활과 과거 중국의 영강, 중국의 르네상스를 언급한 것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장래를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더욱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미중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일 간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각각 한국과 일본과 강력한 안보 동맹을 맺고 있으며 양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주일 미군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또 엊그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런 면에서 볼 때라도 한일 간의 그런 안보 분야에서의 협조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일 자유무역 협정 교섭이 시작됐습니다마는 미국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타결이 안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도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양국의 새 지도자들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도록 여론을 우리가 민간인 레벨에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다른 토론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기대하며 저 자신의 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님의 두 번째 기조연설이었습니다.